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아이가 내 말 한마디에 갑자기 얼어붙는 걸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적 있으시죠? 내 아이에게만큼은 상처 주지 않겠다고 매일 다짐하는데 왜 자꾸 나쁜 부모가 되는 것만 같아 속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신경계가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몸속요육입니다. 오늘은 지독한 육아 죄책감에서 당신을 구해줄 애착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통해 아이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단번에 이해되고 오늘 밤 잠든 아이를 보며 미안해하는 대신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될 거예요. 아이가 넘어지고 난 뒤에 무릎을 털기도 전에 부모님의 얼굴부터 빤히 바라보는 그 눈빛 보신 적 있나요? 그 짧은 순간 아이는 간절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지금 안전한 거 맞아요? 라고 말이죠. 어떤 아이들은 그 눈빛에서 안심을 찾고 툭툭 털고 일어나지만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표정에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느끼며 자라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차이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고 했던 사소한 5가지 습관에서 시작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은 본인이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모습들이 언뜻 보기엔 지극한 사랑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5번째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면 왜 어떤 아이들은 안전한 대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고 왜 어떤 아이들은 미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불안해하는지 그 뿌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육아를 하다 보면 누구나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저도 마트에서 아이가 떼를 쓸 때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아이를 둔 채 멀리 걸어가 버린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단 한 번의 힘든 순간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으니까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무섭거나 힘들 때 보호자에게 손을 뻗도록 뇌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이건 배우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이죠. 그런데 만약 안전을 찾아 손을 뻗어야 할 대상이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면 아이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해결책 없는 공포라고 불러요. 무서우니까 도망치고 싶은데 그 도망쳐야 할 목적지가 바로 무서운 자극을 주는 부모님인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겁이 나고 뒤로 물러나자니 세상에 홀로 남겨질까봐 더 무서운 상태죠. 신경계는 비상벨을 울리며 온몸에 힘을 주는데 갈 곳이 없으니 결국 아이의 뇌는 얼어붙어 버립니다. 겉보기에 아이가 멍하니 있거나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아이의 뇌가 이 해결할 수 없는 방정식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아주 눈물겨운 적응 방식이에요. 절대 아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런 혼란형 애착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화난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예측 불가능성에서 옵니다. 직장에서 정말 무서운 상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상사가 항상 엄격하다면 차라리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냥 최대한 안 마주치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날은 세상 다정하게 커피를 사주다가 어떤 날은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낸다면 어떨까요? 출근하는 매 순간이 가시방석 같고 상사의 표정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겠죠.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때로는 따뜻하게 안아주다가도 때로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면 아이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따뜻했던 기억이 있으니 아이는 자꾸 희망을 품고 손을 뻗는데 언제 무서운 반응이 돌아올지 몰라 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야기의 2번째 유형은 조금 더 아픈 구석을 건드릴지도 몰라요. 바로 두려움을 느끼거나 반대로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는 양육자의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지점이라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부모가 아이에게 공포를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불같이 화를 내는 건 눈에 바로 보이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에요. 만약 당신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면 저는 당신이 자책하며 도망가지 않기를 바라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내 안에서 이런 조절되지 않는 폭풍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니까요. 사실 우리 뇌 속에는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아주 예민한 녀석이 있어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만 들어도 이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며 순식간에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립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이가 위험한 게 아닌데 내 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공격적인 반응을 내뱉는 거예요. 이건 당신의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내면의 아이가 지금 어른의 몸을 빌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아차리기 힘든 징후들도 있어요. 아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멍해지거나 감정적으로 퓨즈가 나간 것처럼 연락이 두절되는 부모의 모습이죠. 아이는 안전한 정보를 얻으려고 당신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당신의 영혼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 텅 빈 공백은 아이의 신경계에 엄청난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이는 내 감정은 위험한 거야. 단순히 환영받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지켜줘야 할 사람을 사라지게 할 만큼 무서운 거야 라고 믿게 되거든요. 결국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아주 강한 힘으로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말로는 따뜻하게 말해도 몸짓이 경직되어 있다면 아이의 뇌는 그 모순된 신호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저 견뎌낼 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아이의 필요에 반응하며 감정이 욱하고 올라올 때 딱 2초만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 욱하는 느낌은 아이가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과거가 보내는 메시지라는 걸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건 당신이 나쁜 부모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과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대대로 반복되어 온 아픈 패턴을 끊어내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역할 역전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나 외로움을 안고 있는 부모님들은 의도치 않게 아이에게서 감정적인 위로를 찾으려 하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울고 있는 엄마의 등을 토닥여줄 때 그 따뜻함에 기대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만큼은 이 작은 아이가 세상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소름 돋게 미안해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이는 지금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세상을 탐색해야 할 에너지를 엄마 아빠의 기분을 살피는데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가 당연히 물러야 할 질문인 나는 지금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을 멈추고 엄마, 지금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준비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불안과 우울, 그리고 타인과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경험을 아주 빈번하게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평생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며 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는 애정 어린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감정 노동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당신의 슬픔은 전문가의 상담실이나 믿을 수 있는 친구의 어깨 위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지 아이의 작은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다시 아이답게 뛰어놀 수 있도록 당신이 먼저 당신의 짐을 내려놓을 용기를 내주세요. 네 번째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패턴은 바로 정서적 무효화예요. 이건 때리거나 욕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를 주는 건 아니지만 아이의 영혼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파고드는 무서운 습관이죠. 아이가 무섭다고 울 때 그게 뭐가 무서워 라거나 화가 난다고 소리칠 때 겨우 그것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며 아이의 감정을 깎아내리는 행동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달래주려고 한 말일지 몰라도 아이의 신경계는 이 순간을 아주 치명적인 단절로 받아들입니다. 내 감정이 안전하지 않다면 나라는 존재 자체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뇌는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둔 감정들은 나중에 마치 아무 상관없는 일 때문에 폭발하는 압력밥솥처럼 갑자기 터져 나오게 됩니다. 아이가 갑자기 별것도 아닌 일에 자지러지게 울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면 그건 방금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부모에게 거절당하며 쌓아온 감정의 압력이 한계를 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이럴 때 제가 드리는 처방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일단 환영해주세요. 아이의 행동에 동의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 그 자체는 언제나 옳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지금 정말 화가 났구나. 엄마가 여기 있어 정말 힘들었지라고 말해주며 흔들림 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취약함이 위험이 아니라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불안정한 애착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의 불행한 어린 시절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해요. 놀랍게도 부모가 자신의 과거를 얼마나 정직하고 일관성 있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아픈 기억을 외면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그 시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마주하며 나만의 서사를 만들어낸 부모님들은 설령 어린 시절이 지옥 같았더라도 아이에게만큼은 안정적인 애착을 선물해 줄 수 있거든요. 반대로 과거의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부모님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아이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아이의 두려움이 나의 과거를 건드리고 내가 다시 그 공포 속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아이에게 위로가 아닌 위협을 주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대대로 이어져 온 고통의 유산이며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악순환을 당신의 세대에서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심리학에서는 3분의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와의 관계에서 3번 중 1번만 제대로 연결되고 실수를 했을 때 다시 바로잡으려는 노력만 보여줘도 아이는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의 뇌와 신경계는 부모가 보여주는 진정한 안정감의 순간들을 수집하며 매 순간 새롭게 업데이트 되거든요. 내가 손을 뻗으면 엄마가 받아줄 거야. 내가 무너져도 아빠는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쌓일 때 아이는 비로소 미로에서 빠져나와 단단한 땅을 딛게 될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한 부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너무 두렵고 벅차서 감히 묻지도 못하는 질문을 당신은 지금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마주하려는 그 노력이 바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지지를 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 아이도 당신 곁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번에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소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